모두 잠든 이 시간. 네, 안녕하세요. 가치뭉치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장이 간다. 동부지의 조합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해운대 센터 만덕간 지하도 도로공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이에요. 너무나 일찍 출근하시는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이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예. 와, 이게 우리 조합원님 차군요. 차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높은 덤프차를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타봅니다. 계단이 3개예요. 와, 무서운데? 잠시만요. 오! 지금 이게 현장에 뭐 하러 들어가는 거죠? 토사실으로 갑니다. 이 큰 차가 이 좁은 현장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 정도는 현장 넓고 좋은 건데. 아침 식사는 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누가 차려줘야? 오늘은 제가 밥에 먹고 왔어요. 오늘은 그렇고 평소 때는요? 한 번은 차려주고 한 번은 해먹고 나오는 이런 정도 때 집사람이 피곤할 것 같으면 내가 해먹고 오고 또 뭐 소리 듣고 일어나서 해주면 얻어먹고 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장에 들어왔는데요. 상차를 하기 전에 물을 뿌려야 된답니다. 밥 많이 만들어놨네. 저거 분산이 어떤지, 저거 분이 어떤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한번 이어서 또 몇 시간 타겠습니까? 예. 덤프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덤프 운전은? 94년대 배웠어요. 94년도부터 직접 하신 거예요? 예.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계산 28년 정도. 28년? 예. 엄청 오래되셨네. 그럼 덤프 처음부터 이거 앞사발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납사발이라는 차 자체가 없었고 전부 15톤. 덤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계기는 없이 그때 당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돼가서 뭐 해봤습니다. 그럼 덤프를 하시면서 이렇게 속된 말로 돈 좀 버셨어요? 딱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는 살고 뭐 지금 현재 저거는 빚은 안 지고 먹고 살 정도. 먹고 살 정도. 빚은 있긴 있죠. 집 뭐 집이 아직 대출금 뭐 이런 게 아직 남은 거예요. 뭐 집에 들어간 대출금 뭐 이자도 갚아야 되고. 아직까지. 그건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재산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빚도 재산이죠. 그럼 재산 많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많겠는데요. 예. 같은 길을 하루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지겹거나 하실 때는 없어요? 예? 지겹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없어요? 같은 길을 많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예, 뭐 지겹고 뭐만 생각 다 들 때가 많지. 뭐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자고 아침 일해야 되고, 아유 뭐 이게 사는 건데 뭐. 혹시
혹시 노조 가입을 하셨던 날을 기억하세요? 언제 가입하셨는지?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네. 덤프연대 초창기 우리 창립 총회 했잖아요. 네. 그때가 5월달입니까? 2005년 5월달이죠. 네. 그때 최초 1회 때부터 가입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는 노조 가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분위기가 우리 덤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요즘도 유가가 이렇게 오르지만은 그때는 갑자기 700원 하던 게 1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화물연대가 앞에 유가 때문에 막 불기를 해가지고 받아낸 게 유류비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덤프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럼 유가 보조를 받아야지. 그래서 모여갖고 언론해서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 뭐 우리보다 먼저 한 대가 있었잖아요. 울산도 있었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그래 결성을 하고 뭐 과적 그때만 해도 이제 과적 같은 거 현장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우리 진짜 15돈 끌고 나가면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현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 지금은 8시간 기준이 있었지만 그때 10시간, 겨울에는 7시부터 6시까지 밤 10시까지 일하면 진짜 별 보고 별 들어간다, 별 보고 들어간다는 소리 그때 나온 거예요. 겨울에 막 깜깜할 때 7시에 이제 일을 하자면 출근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돼? 5시에 나와야 돼요. 마치고 6시까지 마치면 깜깜하잖아요, 겨울에. 집에 들어가면 7시, 8시 또 깜깜해.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그것도 개선하고 8시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유가 보조도 받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노조 가입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건설 노동 현장이 아무래도 많이 달라졌죠. 가입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세월이 많이 변했어도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뭐 막대하는 이런 거 없고. 6기 전에는 지회 간부를 안 하셨어요? 한 번 딱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 4박 5일 상징투쟁 내려와서 지역투쟁으로 이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초대 지부장님이 조경복 지부장님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역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지회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지회를 이제 만들자 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이제 해운대 지회였었거든요. 초대 부산에서. 그때 초대 해운대 지회장을 잠시 내가 한번 했었어요. 초대 지회장님을. 그때는 능력이 있었기보다도 해야 된다라고 앞에 나가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보이잖아요. 중간을 유지를 못 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은 것보다도 얼굴이 많이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보고 하라 해서 잠시 맡았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한번 찍고. 몸은 힘든 거는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빼고 일하다가 예전에 뭐
현장에서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은 거. 그럴 때가 가장 힘들지, 뭐, 일하는 거에 대해서 힘든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돈 못 받은 거 중에 제일 컸던 금액이 얼마예요? 그때 당시가 한 1억 6천. 1억 6천? 예. 그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1억 6천이면 집이. 그때 아파트가 뭐 1억 5천 했어요. 헐. 그 시절이에요. 와, 언제적이에요, 그게? 한 8, 9년 됐죠. 10년 됐죠. 그때도 노조였잖아요? 조합원이셨는데. 했는데, 응, 결국 저 현장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서. 예. 받는 데까지 받고, 나머지가 그 정도 되던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금액이 너무 크다. 우리가 4박 5일 상경투쟁 딱 올라가 첫날인데, 네. 영등포 시장 앞에 그때 당시 열린 우리당 당사극이 있었어요. 열린 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당사극이 거기에 이제 첫날 가서 하면서 물대포를 한 맞아봤거든. 직접 몸에. 엄청 센데. 그 서울 사람들이 부산갈매기 왔다고 앞장 한번 서라 돼.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라는 대로 가갖고 떡 돌아서니까 열린 당사 앞인데 영등포 시장 아니었어 그때. 선봉이 돼가지고 아이 그래 부산갈매기 선봉하면 되자. 그때 당시에는 살벌했습니다. 차벽 밖에는 전부 정경대원들 갑옷 입고 지팡이 짚고 서 있고 저 차 위에 뭐 물대포 갖다 대놓고 있는데 뭐 그래도 하던 건 해야죠. 하다 보니까 물대포 하면서 하는데 아프대요. 아파요. 많이 아프죠. 오. 그 뒤로는 진짜 앞에 안 서고 싶더라. 그렇게 막 맞아가면서 싸웠던 게 그만큼 절실했었나 봐요. 네, 그때는 절실했죠. 현장에서 핍박받고 대우 못 받고 시키는 데 다 해야 되는 거 이것 좀 우리도 탈피해보자. 또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유럽이라도 지원을 받자. 과적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 과적을 자꾸 합니다. 그때는 진짜 과적 심했어요. 이거 안 싫으려면 집에 가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거 해결해보고 탈퇴해보려고 그때는 죽자 사자 많이 갔습니다. 그때 부산에서도. 그래 싸웠는데 이게 삼양진 사토장. 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차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군요. 진짜 물이 좀 많네, 이게, 흙이. 뭐 감히 뭐 후배 선배를 떠나서 생각을 말할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래 합니다. 노동조합을 할 때 물론 이래 보다 보면 조합비 얼마 내니까 나도 노동조합 원이다 이렇게 권리만 찾는 사람들이 종종 없잖아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내가 노동조합원의 이 권리를 찾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 의무도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집회 현장에 이런 데서 보면 아쉬운 게 많은 거는 나 하나쯤이야 뭐 안 가도 다른 사람 많겠지 하는 이런 사람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나 하나라도 보탬이 되자 하는 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누가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니까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내고 가입을 한 순간부터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만 찾으려 하지 말고 의무를 우선적으로 다하자는 마음가짐들을 각자 서로가 가지면 좋겠다. 강렬하게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힘들수록 더욱 강렬하게 똘똘 뭉쳐 우리 하나 된다면 우리 원하는 그런 세상은 정말 오랜만에 간부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오늘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간부 교육은 오늘 처음 받아봤고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고, 간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해줌으로 해서, 또 조합원들이나 간부들 또 각별한 의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 끝났는데 어떤 게 가장 좋으셨나요? 조합원들하고 평소 일하는 현장에서는 거의 앞뒤 안 보고 좌우 안 보고 그냥 막 앞만 보고 달립니다.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또 간부님들 여럿이 보고 하니까 동료애도 좀 챙기는 것 같고 또 서먹한 이런 거리감도 항상 있는데 이렇게 부대끼고 보니까 편하고 좋네. 보시면 오늘 간부 수련회 참석하셨는데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점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점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고 그런 거에 비해서 말하자면 수익이 빈약하고 15동 같은 경우에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가 있는데 사실 앞사발이 같은 거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10시간 가까워요. 근데 10시간 한다고 해서 10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에 의해서 탕발에 이거는 하루 일대를 채우려면 무조건 앞에 나가서 막 다녀야 될 것까지.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평소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그때부터 물론 일은 안 하지만은 준비 과정이 그래요. 그래 나가도 현장 가면 꼴찌예요. 그래서 저보다 일찍 오는 사람 몇 시에 일어나겠나. 그런 힘든 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다 보면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너 일하러 나갈래 하면 누가 생활고에 진짜 지쳐가지고 안 나가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닥치지 않은 상 이게 하고 싶어서 할 사람은 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건이. 감당 못 합니다. 그거. 앞에서는 버는 것 같이 매출은 1,500이 오르는데 회사에서는 1,500을 주니까 1,500 버는 줄 알아요. 기름값 떼고 이거 유가 보험료 수리는 안 합니까? 수리하고 할부. 기존 낡았던 기종으로 하게 되면 할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럼 탕발이 못 따라가요. 처져. 너무 5발이 할 때 4발에밖에 못해. 돈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이든 뭐든 얕은 덤프 기사들이 좋은 차 선호하다 보니까 한 달에 300, 400씩 새 차를 구입하는데 300, 400씩 월 할부금이 나가는데 그게 감당을 못해서 그게 사실 말하자면 우리 할부 캐피탈 노예 생활이에요. 우리 합사발이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말 그대로 현대식 노예 5년 할부가 끝나면 차가 흥기되다 보니까 끝이 아니고 할부 끝이 아니고 다음 또 새로운 기종 좋은 게 나오면 또 바꿔요. 그럼 또 300, 400 주고 또 5년을 또 노예 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 25년을 제가 할부 금융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고 있단퍼. 사실 지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지혜가 각 흩어져 가지고 몇 개 지혜 있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정책이 맞았고요. 지혜를 쪼개가지고 각처에서 일을 하니까 또 뭐 조직도 잘 돼 있고. 근데 그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쯤 보면 사실 우리 민주노총 건설기계 분과가 우리 딴포가 가장 처음 꽃을 피운 시발주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처져가 있어요. 다른 기종들은 많이 발전해가지고 승승장구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좀 이곳에서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이런 느낌을 솔직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또 조금 조직을 키우고 확대하고 조금 새롭게 튀어나가려면 뭔가 다른 정책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마침 통합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그래 봅니다. 만약 아싸바리 조직을 확대시키고 지혜를 만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한 다 하겠지만 딱히 지금 뭘 맡을 수 있다는 자신은 솔직히 없고 항상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되어 있습니다.